네, 오늘 장 투자 알고리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섹터별로 흐름들 짚어보시죠.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외국인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기관 수급은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외국인만 좀 많이 담더라고요. 오늘 그 HBM4 샘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것이 삼성전자의 그 주가를 7만 원을 좀 7만 원까지 이렇게 땡겨줄 수 있을까요? 일단 단순히 뭐 샘플 공급이긴 하지만 사실 SK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사실 경계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31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이제 열리게 될 거고, 물론 이번 주 목요일에도 SK하이닉스 이제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잠정 실적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 소멸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들어갈 HBM3 22단이나 HBM4 쪽과 관련된 그런 로드맵에 대한 스케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는 인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캐파가 커지는 건 맞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회사가 어디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삼성전자, 물론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뭐 하반기 적자폭 해소, 그리고 여기서 HBM 공급에 대한 확대, 그러면서 이제 대중 제재, 그 H20까지 이제 시장에서 하나둘씩 그 모멘텀이 하나씩 흔히 말해서 타이밍이 잘 맞는다라고 해봤을 때는 일단 수급주 요인 쪽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단 그 매력들을 거의 한 1년 넘게 SK하이닉스 다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살짝 이제 미스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뭐 과도하게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도 그에 대한 그동안 시장에서 궁금해해왔던 점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좀 부회장님이 조금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에서 물론 이제 정말 시장에서 만약에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1분기 때나 올해 경영 목표를 내세울 때 SK하이닉스가 올해 디램 내에서 우리 HBM 비중 50% 이상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에 물론 이제 반도체 관세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SK하이닉스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가 없는지 아마 여러 가지 이번 주 목요일에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해소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오늘 빠지고 이러는 게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구조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도 그만큼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그 속도가 조금 진전되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기업들의 실적 이슈도 있지만 사실 그 바클레이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반도체 관세 영향이 빠르면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이슈가 반도체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8월 초까지,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때가 이제 데드라인이 아니고 추후에도 협상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섹터의 관세 협상이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사실 지금 트럼프의 그 스타게이트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죠. 물론 이제 스타게이트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들을 이제 구입하는 비용들이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미국에 있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싱가포르가 이제 대만 쪽에 이제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를 구입했을 때 관세를 적용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여기서 관세를 세게 때릴까? 물론 이제 바클레이스 입장은 그렇게 이제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일단은 나와봐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간 매도세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봤을 때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미스가 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측에서 조금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 회복 가능하다. 네. 얼마까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26, 25만 원 선, 사실 이때 처음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19만에서 쭉 올라오게 되면서 여러 이제 뭐 JP모건이나 여러 이제 그 골드만사스나 한 35만 원 이상의 리포트가 이제 조구장창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의 가이던스도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중국 제재가 풀리면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향이 조금 더 비중이 크긴 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다는 어떤 매출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3, 4분기 때부터는 이제 12단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3분기에 이제 진입이 되게 되면은, 물론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의 울트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3, 4분기 때 쫙 깔리게 되게 되면 사실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마진이 더 커 갈 텐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적어도 3, 4분기만큼은 시장의 우위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 여기서 시장이 일단은 단기적인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길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의 양도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엔비디아든 AMD든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AI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는 것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분명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같이 이 시장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을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크를 하는 정도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이 경쟁자에 대한 진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요? 주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일단 30만 원 이상, 물론 최근에 미래에스 나왔죠, 골드만삭스 나왔죠,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건 내년 상반기와 관련된 가격 조정 예상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론 우리나라 여러 리포트도 나왔긴 했지만 코멘트에서도 알다시피 그게 당장의 가격 영향을 줄 정도로 시장의 파급 효과는 적다. 그 이유가 규모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25만 원, 26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자리는 나올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게 지금 목요일에서 이게 시장에 대한 우려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한마디로 소화약 같은 그런 멘트가 소화약.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 가겠다. 어쨌든 네. 실적 발표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보겠다라는 심리가 조금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목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2차 전지 넘어가겠습니다. 폴더블 봐야죠. 자,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실 많이 반등을 세게 해주고 있는데, 이걸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단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거고, 물론 이미 4월 달에 협력사 선정이 다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공급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이 회사들의 가치를 많이 좀 못 받았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폴더블이 2019년에 처음 나왔죠. 그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7 시리즈까지 나왔습니다. 그 7년 동안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 회사의 주가를 못 갔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최초에 이제 갤럭시 폴더블 이제 폼팩터 변화를 줬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나왔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250에서 280만 원이었을걸요. 근데 지금 이제 200만 원 초반대로 나오고 폴더블도 가격이 다운시켰어요. 근데 단순하게 가격을 다운시켰냐? 당연히 힌지 가격을 압박을 줬겠죠. 마진을 줄였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KH바텍 등 이제 뭐 파이낸텍도 마찬가지로 팔리면 팔릴수록 그 마진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못 나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애플이 이제 내년 뭐 하반기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가격들이 얘기하는 게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로 보고 있는데, 한 25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실제로 힌지 가격에 대한 마진을 생각보다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힌지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가격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거밍치 애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파이낸텍에 관련된 마진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대략 생산량이 한 1,100만 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대략 한 1,500에서 1,800만 대 정도 이제 출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년에 이 시장의 큰 파일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해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파이낸텍이나 아니면 세경 하이테크와 같은 회사들이 일단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해도 돼요? 저는 물론 지금의 파이낸텍 움직였죠.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움직였습니다. BH 움직였죠. 제가 볼 땐 그 다음은 UTI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공급망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코닝사와 함께 그 UTG 납품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저런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해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파이낸텍은 좀 더 추후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물론 파이낸텍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저기 중국의 샤오미 말고 비포나 오포 같은 회사들에게 또 납품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급 그 고객사가 되게 많네요, 파이낸텍이. 파이낸텍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타지 말고 아직 안 오른 종목은 UTI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넘어가시죠. LG 엔솔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고요. LG 화학도 지금 같이 바닥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항상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
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운 섹터가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공급 과잉도 조절하고 있고 전기차 판매는 좀 부진하긴 한데 어떤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출까요? 공급? 아니면은 이 전기차 수요? 전기차 수요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북미 쪽 비중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고, 중국도 이미 이제 유럽 쪽에 관련해서 이제 캐파 정策계속 꾸준히 좀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9월 3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이제 서명을 하겠지만 IRA 관련된 조기 폐지 해서 일단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미국의 침투율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늦어질 겁니다. 뭐 우리 2차 전지 이제 에너도 이제 저번에 이제 리포트를 쓰게 되면서 2030년 기준으로 침투율이 30%에서 23%까지 하향될 거다. 그러면서 업황 회복이 지연될 수 있겠다. 이 리포트가 나왔죠. 사실 그러면서 사실 주가들은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리스크를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어 왔었고, 최근에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랐습니다. 그게 톤당 58,000위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거의 한 72,000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하이드로리튬이나 그 리튬 가격들이 오늘 모두 상한가도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리튬 가격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3분기 때 반영될 겁니다. 보통 3개월 뒤에 그 가격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배터리 셋업체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제 3, 4분기에는 적어도 실적 개선은 나올 수가 있겠죠. 업황 회복이라기보다는 적어도 가격이 상승했다는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최근에 저기 유한타의 이한나 에너도 얘기를 했던 게 3, 4분기는 충분히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물론 이제 단기 반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우리가 2년 전만큼의 주가는 사실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일단은 아마 그게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사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물량들을 해소하면서 가자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테고, 그러면 정말로 이제 톤당 그 라탄산리튬 가격이 저는 10만 위안이 완전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NF와 관련된 그런 부채 이슈들이 조금씩은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네. 국내 증시는 목요일에 영향받을 예정인데 매출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안 좋고 유럽도 지금 판매가 급감을 해서요. 이 소식과 함께 2차 전지 국내 종목들의 운명이 좀 갈리겠습니까? 아마 매달마다 나오는 그 이제 테슬라 이제 인도량을 뭐 체크를 했을 거고, 이번에 사실 시장에서 이제 보아왔던, 물론 컨센보다 하이하긴 했지만은 시장에서 전망했던 물량보다는 더 많이 팔리긴 했어요. 인도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쇼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신 로보택시와 같은 이런 향후의 성장성을 아마 시장에서는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워낙 이제 정치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못 갔었죠. 물론 최근에 뭐 스페이스X도 지금 트럼프가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마 좀 더 이제 그런 전기차 판매보다는 하반기에 나올 신차들, 최근에 이제 위장막을 하면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캘리포니아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올 신차 모습들이나 아니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지금 물론 이제 그 교통 당국에서 지금 조사 하나 받고는 있죠. 실제는 운행하다가 그 관련된 오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가 만약에 나중에 풀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향후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향후에 좀 모멘텀이 조금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선방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은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도 목요일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조금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다시 반등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 다시 상승하고, 의약품 관세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좀 기술 이전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이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실적과 상관없는 제약바이오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엄용 애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바이오 지금부터 포트에 좀 담아가야 되나요? 담아갈 수밖에 없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월
뭐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9월 달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엄민영 애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네. 8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분기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에스모, 하케드,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좋아질 거다. 라는 거에 저는 충분히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여러 빅파마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뭐 M&A나 아니면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아까 간세를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그 간세가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세 영향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오리지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영향은 있겠지만은 특히나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빅파마 애들이 간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위탁 생산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간세에 대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세트리온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내년 한 상반기까지 이미 재고들을 물량들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세트리온도 추후에 미국으로 공장 이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대형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는 조금은 이제 자유롭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알테오젠 물론 페트론도 지금 이제 거의 코스닥 3위까지 올라왔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 뭐 30만 원 가격대가 좀 올라온 상황인데 8월 7일 날 112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112도 분명한 건 확실한 건 지금 이제 3, 4분기 때 최근에 카마무스 이제 그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기술 이전을 한 1조 2,500억 했을 거예요. 1조 2,500억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근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자들이 빠르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카마무스나 아니면 페트론의 스마트 대포와 관련해서도 이제 차후에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그러면 이제 8월, 9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적어도 하반기에는 각 회사마다 한두 개씩은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게 시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는 바이오는 저는 적어도 한두 개 종목은 담아가야 네.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10월에 기술 이전들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면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종목은 꼭 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기술 수출 쪽에서 봅니까? 아니면 최근에 정말 핫한 비만 치료제 쪽에서 봅니까? 페트론은 일단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주가가 10배가 올랐죠. 네. 똑같이 저는 이걸 항상 비교합니다. 알테오젠이 2019년, 20년도에 사노피와 머크에 4조, 6조 해서 한 10조 정도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때 주가 10배 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주가 쫙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페트론이 아마 6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없죠. 아직 기술 이전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거는 그 루프온은 이제 풍목화가죠. 일단은 네.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엄민영 애널도 마찬가지 페트론을 쓰면서 얘기한 게 뭐냐? 일단은 이 회사를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일단 불가능합니다. 향후에 얼마만큼 로열티를 받을지도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는 만약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일단 세론이라는 점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명확히 보시고 추후에 이제 향후에 이 스마트 대포와 관련된 가치들을 향히 뭐 독점 계약을 할 건지 비독점 계약을 할 건지 여기서 로열티를 얼마나 받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지 지금 그때 바로 당장에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세론을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기술 수출 쪽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쪽으로 보자 그러면 알테오젠이겠네요, 1등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렇게 3인방 알겠습니다. 자, 기술 수출 쪽으로 보자라고 제약바이오 정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 좀 볼까요? 그 면세점과 카지노가 정말 강하고요. 이게 거의 올라온 지 한 두세 달 됐나요? 랠리 펼친 지? 현대백화점도 차트를 보니까 계속 우상향 하더라고요. 차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소비 쪽 종목들 대체 언제까지 랠리를 펼칠까 궁금합니다. 일단은 확실히 중국 큰 손들이 한 1분기,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호텔신라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서프를 이제 보여줬고 뭐 카지노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일본인도 마찬가지고 중국인 이제 그 VIP 드랍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무비자 면제가 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고 이제 에이펙스가 이제 10월에 열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의 지금 우호적인 관계 지금 이제 YG엔터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이지 스타디움 관련해서 9만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캐파에 이제 시장에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인디 브랜드 쪽에 인디 가수들이 시장에서 이제 뭐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는 나왔었지만은 이런 큰 이제 블랙핑크와 같은 대형 가수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게 있고 그러면 아까 무비자 면제도 결국에는 이제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 수출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소비에 대한 실적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이게 10월 달까지 에이펙스 그 이전까지 아마 그 모멘텀이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아도 됩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롯데 관광개발, 뭐 GKL, 뭐 파라다이스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실적 발표들이 아마 8월 초쯤에 실적 발표들이 하나둘씩 나올 텐데 결국 이 회사의 성장률들이 계속 30-40%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꺾이느냐. 근데 지금 꺾일 상황은 아니죠. 꺾일 상황은 좀 아니라 좀 더 보고 들어올 있고.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더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건 맞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반기까지 좀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저기 글로벌 테스트포인트 마찬가지고 계속 이게 지지도 않고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은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드로 좀 가져가는 부분도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또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과 제가 생각하는 펀더멘탈은 또 다양하게 또 다 상이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품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화장품은 1분기 코스메스 아모레퍼시픽 딱 보더라도 중국향이 굉장히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그럼 2분기도 이어질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코스메스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특히 중국향이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얼마만큼 이제 영업적인 레버리지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있는 OD 머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고 이제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향과 중동향이 올라온 건 맞지만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북미향이 더 확대될 것이냐 여부도 좀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선케어 쪽이 매출이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는 뭘로 이제 승부를 볼 것이냐 그게 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비주까지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